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시장 예비후보 토론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칭은 후보로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임대윤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형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2분 유세 그리고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립니다. 이 소리입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시간은 2분이고요. 추첨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후보부터 2분 유세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기호 2번 권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쉼없이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직 우리 대구가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대기업이 하나 없던 도시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물, 로봇산업, 그리고 의료산업 등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또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는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시대도 열었습니다. 대구국채보상운동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 지정 음악창의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원봉사로 그리고 시민온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정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세계로 열린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합니다. 텅 비어있던 적자공항이 흑자공항으로 돌아서고 이제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희망은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금년 10월이면은 이전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대구의 하늘길을 세계로 미래로 넓혀야 합니다. 서대구 KTX 역사, 대공원 개발, 이 많은 숙제들도 하나둘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시작한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저 권영진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임대윤 후보 2분 유세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임대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구가 많이 아픕니다. 대구에서 사시는 것이 힘드시죠. 뼈 빠지게 일을 하여도 살림이 팍팍해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직장을 구해 서울 간 자녀들은 벌집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 역시 대단히 아픕니다. 저는 이 아픈 대구를 치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군사공항을 예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항공산업의 메카를 만들고 물류산업,
컨벤션 산업 그리고 항공 관련 교육 산업 등을 유치해서 대구를 희망찬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물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달 쓰고 붓고 쓰고 주민들 맑은 물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맑은 물 해결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도시 대구가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온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놀자리, 일자리, 잠자리 그리고 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여너처럼 솟구치는 청년의 기상을 대구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꼴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꼴찌 대구 탈출하여야 우리 대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대구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 경제 꼴찌 탈피하는 진짜 시장 임대인이 대구 시민들을 모시고 새로운 대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김현기 후보 2분 유세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경북대 교수 기호 3번 김현기 여러분에게 첫 선보입니다. 대구 경제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 살림살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구 청년 실업률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 둘째로 제일 높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20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구가 꼴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기득권 보수가 30년간 일당 독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아부잘해서 권력자에게 아부잘해서 단체장 되고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유능하고 착한 사람은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전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대로 가면 희망 없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김현기 연구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경제와 대구 경제 연구해왔고 지방 분권 운동을 해온 저 김현기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실추된 대구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 침체를 가지고 오고 있는 수구 보수 세력의 일당 독점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군림해서 그들의 주인 노릇한 대구를 이제 진정하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구로 바꾸겠습니다. 푸른 디지털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공항을 건설하거나 평가할 때 접근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합니다. 후보들께서는 공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임대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계는 국가관문공항이 답이나 하는 추세입니다. 네. 미래로 나가는 대구공항 폐쇄할 수 없습니다. 군사공항만 예천으로 이전하고 대구의 하늘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그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항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도시의 규모, 경제력, 문화력, 그리고 관광 인프라, 접근성, 경제성이 있어야 공항이 살아남습니다. 그러한 배후 도시가 있어야 공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권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혹은 김현기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밀양이나 군위 의성은 그러한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또다시 군부대에 따라서 이전한다면 실질적으로 대구공항은 폐쇄하는 것입니다. 대구공항 살리겠습니다. 네. 김현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된 남북권 밀양 신공항 1200만 부산, 대구, 부울경, 대구, 경북 주민들 배후에 둘 때 비로소 관문공항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산되고 난 뒤에 김해 신공항, 관문공항 될 수 없습니다. 또 권영진 시장께서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통합공항, 관문공항 될 수 없습니다. 미주 노선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현 후보가 주장하는 공항은 그냥 자그마한 도시공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밀양의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오거돈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온다면 저는 밀양 신공항을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대구에는 두 가지 공항과 관련된 꿈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과 극심한 소음 피해로 얼마나 우리 동구 주민들, 북구 주민들 고생하셨습니까? 이 K2 공항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고 또 항공 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공항을 갖자고 우리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두 가지 다가 십수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이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올 10월이면 최종 후보지까지 결정하게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 쟁점 삼아서 중단시키면 영원히 우리는 이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항도 갖고 그리고 신개발지도 갖는 통합신공항 이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통합공항 이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께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김용기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사실 남북권 밀양 신공항이 무산된 과정에서 이 대구 지역의 정치권 인사, 특히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권영진 시장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차선책으로 김해 신공항을 획득했습니다. 국비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도 대구에서는 특히 권 시장께서 처음에는 조금 비판하시다가 권 후보께서 하시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에 순응해서 결국 단념하고 박근혜 정부가 던지는 통합 이전에 결국 덥석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강력하게 저항해서 했습니다. 모 일간지는 일면을 백조로 냈습니다. 이런 그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그걸 강력하게 관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 후보께서 주장하는 통합 이전은 미주 노선 취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옮겨가면 조그만 도시공항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구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권 시장께 질문은 왜 그때 그랬으며 권 후보께 질문 그랬으면 지금 와서 왜 저 실현 가능성 없는 통합 이전을 갖고 말이죠 미주 노선 취향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김영기 후보처럼 또 밀양신공항 주장하는 게 정말 실현 가능성 없이 대구를 이대로 가자는 겁니다. 물론 밀양공항 결정 못한 거는 박근혜 그리고 전에 이명박 정권이 철학의 부재입니다. 부산도 죽고 대구도 죽는 겁니다. 부산 김해공항으로는 거천공항, 관문공항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도 갖기 어려워졌고 또 K2 군공항은 단도로로 보내려면은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가면은 더 큰 공항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 소음 피해 때문에
대구 도심에 1000만 평이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금단들부터 시작해서 복현동, 신암동, 신천동, 수성구 만천동 이런 동구 전역이 그렇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가보면은 너무나 피폐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옮겨가면은 제대로 된 공항이 됩니다. 자꾸 미주노선 못 띄우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취임할 때 지금 대구공항이 108만이 이용하는 적자공항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국제노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TA 사장 만나서 1년에 3억을 보상해 줄 테니까 오사카 노선부터 넣자고 했습니다. 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16개, 17개 노선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그 위에 보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서도 그렇고 부산서도 그렇고 경남서도 그렇고 광주서도 지금 미주 유럽 가려면 전부 다 6시간씩 전에 인천공항 가서 탑니다. 저는 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통합신공항을 대구 경북시장만 보고 그런 좁은 눈으로 가면 우리 큰 공항 못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제 질문, 영호남 전체 1900만을 상대로 하는 공항 충분히 미주 노선도 뜰 수 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항 전문가들이 지금 전번에 무산된 남북권 신공항 그 1200만 명 배우 인구 있어도 미주 노선 취향할까 말까 하는 것이 전문가의 그러면 견해인데 우리는 남북권에는 절대 인천공항 그런 같은 상황에서 공항, 관문공항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떻든 힘을 모아서 대구시장은 부산시장과 협력해서 어떻든 남북권 신공항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저는 군공항을 예천으로 옮기고 저는 예천 시민들이 그걸 다수가 찬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구공항, 이제 대구공항은 사실 도시공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통합 이전은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10수년 동안 옮겨달라고 외치고 했지만은 받을 데가 없잖아요. 예천이 지금 예천 주민들이 들으면 이건 난리 날 얘기입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예. 어떤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예천 주민들 47%가 찬성했다고 내놨는데 그거는요 예천에 5천억을 주고 예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군공항 받겠냐고 조사한 500명 조사입니다. 지금 예천 주민들이 이거 알면요 또 난리 납니다. 지금 경북도지사 후보들 중에 군공항만 받겠다는 후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 후보인 오중기 후보조차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천에 군공항만 보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상생으로 가능하다고 김영기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주도하시던 토론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진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공항 이전입니다. 예. 이 임대윤 후보께서 지금 민간공항은 여기서 확장하고 군공항만 예천에 이전하자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천으로 군공항 이전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봅니까? 국방부 계획관리실장 하신 성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할주로 뒤쪽에 경부선 철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예산글이 얼마 드세요? 예산은 4,400억이라는 말씀이 있고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제가 4,700억.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4,700만 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4,700만 현실성 원. 없는 4,700억은 그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4,700억 원은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지금 K2에 F-15K가 60대가 와 있습니다. 20대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20대를 받아들일 때 이걸 다른 공항으로 전술적 배치를 할 때 얼마 드냐고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4천억 정도 든다는 게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F-15K가 만약에 60대가 전부 예천으로 옮겨가려면 새로운 공군기지를 안 닦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천공항은 군사훈련용 공항이 아니라 연습용 공항과 훈련용 공항이 붙어 있습니다. F-15K는 대한민국 최신의 전투기 부대입니다. 이게 두 개가 거기가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공항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공항 닦는 데만 한 5, 6조가 드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잘 해보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장하게 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까? 예산 추이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은 80로를 올라가는 도로를 지하도 하고요. 그리고 80로 앞에 금호강까지는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5천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할주로를 더 확장하고
신평동 쪽은 1.45k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주로 확장을 안 하여도 신평동을 제외하고 금호강까지 예, 그 예산 500m만 하면 아니. 큰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참 아니 큰 돈이 안 걱정입니다. 들죠. 예. 지금 자, 그 돈이 됐습니다. 그 제가 돈은 제 국비로 되는 겁니다. 이따가 주도권 예. 토론 때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별도의 국비를 또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지금 임 후보가 얘기하시는 민간공항은 여기 두고 군공항을만 옮기려면은 군공항 받아줄 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군공항만 받습니까? 예천에 어떻게 받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천은 행정구역으로 예천에만은 문경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쪽 지역이 다 덜판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 게 자, 할 그리고 겁니까? 예천의 할주로를 닦고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예천 군민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K2 공항을 이전하는데 대구 시민의 세금을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 국책 사업입니다. 대구 시민의 세금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그건 안 옳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천 주민들한테 대구가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싫은 거 돈 좀 줄 테니까 예천 받아라 그런다고 받겠습니까? 그동안요 우리가 통합공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군위하고 의성이 서로 받겠다는 거지. 지금 군위군수도 의성군수도 경북도지사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아마 조만간 예천군 군수 후보들이 임대인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대구가 싫다는 거 너 돈 좀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다. 그리고요 수원하고 그리고 광주공항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 법에 따라서 옮겨가려고 하는데 지금 옮길 예비 후보지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요. 군공항만 보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임대인 후보가 만약에 시장 되면은 다시 1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군공항만 이전하다는 논의하고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은 고통받고 대구 변화는 하도도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공항이 아까우니까 군공항하고 그만 민간공항하고 같이 두자. 저는 이렇게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저는 시민들을 한번 설득해 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군공항만 옮기겠다는 얘기는 저는 시민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옮겨가면은 진도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다른 정부도 아니고 임대인 후보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지선정위원회가 2차례나 열려서 올 10월에 최종 부지까지 선정되는 단계인데 이걸 왜 무산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네, 다 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임대훈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권영희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자기 혼자 한 4분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래 하세요. 예. 그래 하십시오. 자, 우리가 밀양신공항을 추진할 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16년 6월 말에 6월 20일경에 밀양신공항이 남북권 신공항이 없어졌어요. 김해로 갔습니다. 그죠? 자, 2015년도에 봄과 가을에 K2 신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를 승인받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으로 갔다 혹은 가덕도로 갔다 할 때 군사기지가 함께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군은 군사기지만 별도로 예천에 통합하든지 다른 지역에 이전하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해 신공항 확정 발표 후에 약 20일이 지난 후에 아마도 최순실실의 이건 추측입니다.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공항 이전을 발표합니다. 자, 그때 권영희 시장께서는 김영기 후보의 지적처럼 단 한 번도 크게 반대를 안 해요. 바로 받아버려요. 그 다음 날부터 대구에 프랭카드 걸기가 바빠졌어요. 그때 일본 가셨지 않습니까? 진짜 반대를 없었어요. 저는 반대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6월 20일 권영진 시장께서 당시 시장께서 K2 이전 대공항 확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예, 가시죠. 잠깐 하시죠. 잠깐 하고 가시죠. 자, 지금 그 당시에 K2 이전까지도 무산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김부겸 장관도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구 미래를 열까? 그러려면은 통합 이전이 우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인 후보님께서는 이 사정을 잘 몰라요. 그 사이에 정치권에 계시느라고 대구시정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K2 기지 신구상이란 것은 K2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구시가 이전 건의서를 내려면은 이전 건의서의 기지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는 걸 그걸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 후보님, 네. TBC에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고도 제한 문제를 건가옥조처럼 말씀하신데, 저도 동구청장 시절에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소음 피해 방지 법안도 의원님들 통해서 올리고 했습니다. 전국의 군광 주변의 단체장 상임 대표도 제가 맡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이카오가 우리 50년대에 가입한 이카오에서 고도 제한을 간장을 합니다. 최근에 군공항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 완화가 시킬 수 있어요. 자, 분당 군공항법에 따라서 그 법은 항공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항공법이 2015년에 개정되고 2016년에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성남시 수정구와 중흥구에서 고도 제한 5종 6종에서 45m 지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몇 미터까지죠? 한 30층까지. 그거 잘 얘기하십시오. 예, 30층까지 지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잠깐만요. 그건요. 법을 한번 잘 보세요. 고도 제한 풀기 위해서 시장 당시에 후보께서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요. 예. 군공항과 민공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지금 동구청장 하시는 지역의 뉴타운, 시남 뉴타운 지역이 표고면에서부터 45m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로 15층 짓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이 있죠. 문제조차도 예. 최근에 이 정부 들어오면서 공군이 12층으로 낮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은 군공항으로 적용받을 때는 고도 제한이 2,868km까지 갑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으로 가면 4,000km까지 더 넓어집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래되면요. 20초 남았는데 저한테 정리글을 주셔야지. 하세요. 4km까지 45m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형제봉이 149m든 형제봉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구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수원도 수정도 완화시킬 예가 그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는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정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는 자랑스러운 보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득권이나 유지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호국정신, 그리고 2.28 민주운동, 그리고 새마을운동까지 그렇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를 희생하면서 앞장서 이루게 했던 혁신과 창조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지게 된 거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 7년 IMF 오기까지 세상 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정보통신으로 지식기반 산업으로 갈 때 우리는 그때 섬유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IMF 터지면서 우리 산업 기반은 붕괴하고 새로운 산업은 못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기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구 시민들이요. 자원봉사 인구가 4년 동안 2배 늘었습니다. 나눔으로 자원봉사로 대구 시민들이 대구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구가 무척 늙었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조차 지금 상실하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이 떠납니다. 저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도시 대구를 젊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도시에 빌딩 몇 개 들어온다고, 공장 몇 개 들어온다고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연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잠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놀 자리,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정말 쉽게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 행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는 원래 정말 전통 있는 도시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었는데 지난 30년간 수구 보수 세력이 낡은 기득권 보수 세력이 지배해온 결과 도시 이미지가 크게 망가뜨려졌습니다. 정말 고담 도시, 꼴통 도시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좀 혁신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 우리 권 후보의 그 4년간에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고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구에 몰려들어야 됩니다. 외국인, 타지인들이 많이 몰려들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 많이 각성하고 새로운 문화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진취적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수구 세력이 아니라 정말 기업 세력이 이 지역을 이끌어야만이 대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한 차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을 홍보하는 데 쓰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후보께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경년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예, 권 후보께서 4년 전에 출마하실 때 3355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세계 유치, 그리고 300개의 중기업 육성, 50개의 중견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이 50만 개 창출은 한 정권이 하기도 어려운 일자리 창출인데 좀 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권 후보께서는 대기업 유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로보틱스. 자, 현대로보틱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대 커밍스 엔진이 부도나고 그 자리에 현대그룹에서 로보틱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유치하셨다 하는데 롯데케미칼 본사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화학공장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물산업에 관계된 것에 위해서 땅 정대를 MOU 정도로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시장님,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중견기업, 적어도 1조 이상의 매출을 가진 중견기업 50개를 과연 유치했느냐? 일자리 50개 만드는 이 참 공약이 4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소실이 없는 공약이 아니냐. 자, 우리는 GS마트가 동네 들어온다고 해서 대기업 유치했다고 말한 거와 거의 진배 없다. 이는 좀 과하게 설명하다면 이런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50만 개 일자리, 중견기업 50개 유치, 이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이름도 올 3월 달에 바꿨습니다. 이 대기업 본사가 대구에 왔습니다.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걸 작게 보시면은 앞으로 임대윤 후보는 뭘 하시겠다는, 삼성 본사를 끌고 오시겠다는 건, 그러면은 제가 한 걸 작게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이미 롯데케미칼은 작년 10월 달에 공장을 착공해서 올 6월이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것도 작게 보시면 안 돼요. 롯데케미칼 공장 멤브레인 수처리 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시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KB 와이파이라고 보시도 지금 대구에 와서 지금 와이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쿠팡이 영남권 물류단지를 만듭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대구에서 앞으로 더 키워야 될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유치하는 걸 임대훈 청장님 시절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폄하하고 작게 보면은 대구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1분 10초 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다시 하십시오. 주도권 예, 행사를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현대로보틱스를 작은 기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로보틱스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시작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아주 일부분의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공장인 것을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뭔지 아세요, 멤브레인? 멤브레인 아시죠? 어떤 건데? 시장 후보도 뭐 하는 건데 멤브레인?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공부 묻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 나중에 공부. 멤브레인은 수처리할 때 물 걸림막 하는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화학 처리로 처리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 TBC 토론 때 우리 권 후보께서 자기 자신의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서 선관위 고발과 수사 의뢰에 대해서 사과와 하면서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합니다. 2004년 임대훈 후보가 허위 사실로 80만 원 받았다. 당신이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금호강변 고수가 도로를 백지화시켰다라는 말로 이것이 말로 허위 사실이었고 고발당했습니다. 자한당 그룹의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지저동, 동청동, 방촌동 지역으로 금호강변의 고수가 도로는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아파트가 절비한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 문희갑 시장이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백지화가 되지 않았는 거로 저는 허위 사실로 1심에서 80만 원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선입니다. 자, 그런데 권 후보의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헌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다 위배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자한당에서 이건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저희 건과 권 후보의 위법 사항을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영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주도권 토론할 때 권영진 후보께서는 저보다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 후보께서 예비후보를 그만두고 시장으로 복귀했을 때 그 이후에 5월 1일 노동절 그 기념식에 갔습니다.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기념식이었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권 후보가 왜 시장으로 복귀했는지 그 진위를 알았습니다. 참뜻을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임대훈 후보 저는 뒷줄에 앉아가지고 두 줄에 앉아서 그냥 일어서서 후보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 후보 나가시더니 노동 관련 그동안의 4년간의 취적을 홍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군대원도 중간중간에 그 박수부대가 동원됐습니다. 원래 단체장이 축사할 때는 마지막에 치는 게 예인데 하하 이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권 후보께 좀 묻고 썼습니다. 이제는 단문으로 10초 내로 답해 주십시오. 정말 진정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왜 시장으로 복귀했습니까? 시정 경선이 끝났으면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경선 때 예비후보 등록한 광역단체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시종 지사, 자유한국당 후보들 모두 다가 현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 저는 시민을 무시했거나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관권 선거를 위해서 가지 않았느냐. 체육대회에 갔다. 이건 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어떻습니까? 체육대회 가서 간 것이 시정이라고 보십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는요 지난 4년 동안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도 쉬지 않고 시민들이 계신 공간에 갔습니다. 그날 또 토요일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시장 자격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일요일 날 가는 것이 시장 자격으로 갔죠. 아니 시장 자격으로 가든 어쨌든 그 일요일 날 개인 그 동창회 체육대회 간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이 가르겠지만 그렇고 또 이 달성군
선거 사무소에 가서 제가 알기로 한 30분 가까이 취직을 권 후보의 4년간 취직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정말 단순 실수라고 보시는지요? 제가요, 사실은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아마 똑같은 고민이었을 겁니다. 후보님들처럼 일찍이 예비 후보 달고 선거운동만 하면은 어찌 보면 선거를 위해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6월 31일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박원순 시장이나 이시종 충북지사나 강원도 최문순 지사 다 그렇게 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달성 군수 후보 이 선거사무소에 간 거는 사실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으로 오면서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부분들은 권 후보 잠깐만요. 몰랐다고 해서 근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어떤 의도가 가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됐는데 저희 측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의 지금 그 벌금이 나올 것 같고 당선이 되어도 당선 무효가 된다면 이게 심각한 후보님, 문제가 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못 말씀하시면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아니고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가 대구를 진정하게 원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반성하시고 저는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 제가 우리 시민들께 이 시장으로서 정말 제 착각이든 실수든 간에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킨 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수차례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거 중립을 그러니까 지키라고 했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사실은 선거법 위반했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할 문제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이 만약에 제 말씀 들으세요.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서 당선 무효된다면 그 사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에게 똑같이들 후보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죄 나왔습니다. 그 무죄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걱정하고 또 저는 저를 지적하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요. 사퇴까지 얘기하시는 건 같은 후보로서 너무 좀 심하세요. 후보의 문제보다도 정말 저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대구시장을 어떻게 이 법 위반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인지 그 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네, 더 시간이 조심하고.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제가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휴일 날이었습니다. 휴일 날이었는데 우리 달성 당협에서 꼭 와서 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비서들에게 가도 되는지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비서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시절에 있을 때는 그런데 다 가고 축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들어오면 다른 법 적용을 받는 걸 깜빡하고 빨리 갔다가 축사하시고 어린이날 행사 가시면 된다고 해서 그동안 제 모든 일정을 우리 비서들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비서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사례 깊게 챙겨보고 또 한편으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 후보 토론에서까지 사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례로 봤을 때 이 사안으로 인해서 시장직을 물러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송구스럽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후보 토론으로서 임대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임대인 후보님 늘 말씀하실 때 제가 통합공항 이전을 얘기하니까 도시에 있는 공항을 없애려고 하는 시장은 권영진 시장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만약에 대구에 있는 공항이 군위를 가거나 의성으로 가면은 대구 공항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공항이 없어지는 거로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공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요. 도심에 있는 공항들이 인접해 있는 데로 가서 더 큰 공항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홍콩 청라코 공항이 그렇고요. 홍콩에서는 35km 떨어져서 가서 지었습니다. 우리 자매 도시인 히로시마시는 50km나 된 곳으로 옮겨서 다른 시에 큰 공항을 지었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김해 공항도 76년도에 그때 부산시가 아니었습니다. 경남 김해군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수영 비행장, 김해 비행장 있던 자리는 센텀시티로 정말 부산의 랜드마크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군위로 옮겨가거나 의성으로 옮겨가는 걸 대구의 공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안목으로 대구 발전을 어떻게 시키시려고 합니까? 저는 임대인 후보가 좀 생각을 조금 크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임대인 후보처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법도 바꿔야 되죠. 새롭게 예산 만들어야 되죠. 예천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바꿔서 좀 도와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권정진 시장님께서 지난 2년간의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을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따라서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구 시민에게 사과한다. 대구시는 정말 통합공항보다는 대구공항이 필요하다.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키고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내가 지금까지 통합공항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고해성사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디셀도르프 중심까지 8km 떨어진 곳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도시로부터 공항으로부터 거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의 디셀도르프 공항이 있어도 똑같은 독일의 관문공항 역할을 합니다. 관문공항은 다변화 추세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한반도의 관문공항을 김해에 있더라도 대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 그랬는데요. 이 통합신공항이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소속 시장입니다.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또 대구 경북에 특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시 따라 가지고 우리 이익하고 다른 걸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 후보님 실현이 되려면은 어떻든 K2 공항이 안 나가고는 안 됩니다. 예천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임 후보님 당의 경북도지사 후보인 오중기 후보조차도 분리 이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걸 왜 임 후보님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 대구 MBC는 6월 4일에도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R&D 확충이나 대기업 유치 등의 시도는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1분 하시면 되겠고요. 김용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도시의 그 경제 발전 전략은 단순한 제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도시 이미지를 높여야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이래 수구 보수 도시로 되어가는요. 이런 정체된 도시로 되어가는 정치적으로 정체된 도시가 되어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진취적인 개혁적인 도시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인재가 몰려듭니다. 이 도시 이미지가 개선돼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사실 뭐 말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의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의 유수한 대학, 가톨릭대 등 유수한 대학과 제가 협력해서 대학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명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영기 후보님 말씀이 사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산업 키워야 됩니다. 신산업 키우려면은 좋은 기업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서 연구 활동하고 기업을 더 키워나갈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사실은 지역 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조금은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과 우리 대구시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선되면은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키우고 지역의 기업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꾸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보수 수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권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 다 망한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임대윤 후보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기 우리 후보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덧붙여서 저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도 대구시역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주와 고령 그리고 경산과 우리가 경제통합과 아울러 행정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구시역이 지방분권 시대 남부권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역이 좀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예천으로 옮기고 경북 북부권 중심으로 간 이상 이미 도청 소재가 멀어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대구 밑에 있는 청도까지는 대구 경제 권역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구도 형태의 경제 경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당 싸움하기 싫습니다만은 진보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 세력 정부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만난 이 지역 대학생이 지역의 기업은 대체로 임금이 낮고 또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아서 서울에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구 청년들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9천 명에서 10,000명까지 대구를 20, 30대가 떠났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긴 줄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대구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고 보듬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구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혁신도 필요하고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 키우는 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 청년들이 자기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주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청년들도 고향 자꾸 등지고 떠난다고 해서 어디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대구를 바꾸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대윤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를 떠나서 서울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대구의 모든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에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한자지 아픈 것이 왜 청춘이냐 하고 청년들의 목맨 소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마는 대구의 청년들이요. 대구가 어려운 곳이지만 기회의 땅입니다. 함께 우리를 믿고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성세대가 되겠습니다. 함께 대구에서 새로운 인생 역전과 기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람의 삶은 하고 청년들이 흥이나는 대구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네,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37년간 경북대 교수하면서 제가 참 길렀던 가르쳤던 똑똑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구 제대로 된 일자리 없으니 차라리 서울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선배로서 교수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대구의 지금까지의 지도층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대구시장 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네 이제 대구 좀 같이 있자. 우리 대구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 퍼스트, 청년 우선의 대구 한번 만들겠다. 정말 모든 면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그리고 그 청년들을 앞으로 평생을 책임지는 예컨대 평생 직업 이력 관리 시스템을 둬서 이제 개개인에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들의 역량을 높이겠다.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고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장을 만들어서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함께 가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2분 유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김현기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친애한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에 대구시장 못 바꾸면 대구 희망 없습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대구 이미지 바꿔야 됩니다. 무능한 부패한 수구 보수에게 대구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관이 불안한 그런 진보에게 또 대구 맡길 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개혁 보수에게 대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정말 유능한 인재, 공평무사하게 등용해서 대구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총 모아서 새로운 대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른 디지털 도시 만들겠습니다. 숲의 도시, 무료의 도시, 박물관 도시, 자전거 도시, 도서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가 꼽히는, 예술이 꼽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인재를 길러서 대구에 있는 대학 발전시켜서 정말 한바탕 크게 한번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대윤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방 분권 시대가 곧 개막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예속된 대구가 아닙니다. 중앙에 예속된 지방 정부 대구가 아닙니다. 대구 공화국 수준의 지방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100년 대구를 위해서 시장 후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좌파 정권 꼴보수 우보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 정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설득합니다. 김정은도 설득합니다. 중국도 설득합니다.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평화 속에서 우리의 번영은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번영이 될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경제를 살리는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드는 대구의 자긍심을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다들 대구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일꾼 뽑는 선거, 누가 일꾼인지 그동안의 경력과 그리고 또 했던 일들을 보시면서 누가 대구 250만 도시를 잘 이끌어갈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을 맡아서 많이 변화와 희망은 일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산업구조 혁신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키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행복이 있는 자랑스러운 공동체 우리 대구, 제가 시작한 일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후보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에게 정책 검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시 교육감 후보 토론 등
모두 15차례의 생방송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